국제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계속 뉴스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뭔가 유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실래요?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지. 3개월 새 국제유가 상승률 28.9%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배럴당 67.12달러였는데요. 9월 5일입니다. 오늘입니다. 86.5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석 달 새에 28.9%가 올랐고요. 배럴당 19.41달러가 올랐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야기죠. 유가가 말입니다. 모든 동력의 기본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동력도 되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하는 동력도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는 덩달아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물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어요. 왜 달라지고 있느냐?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89.6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86.53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미국의 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89.68달러가 올라갔잖아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8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대로면요 90달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고요. 90달러까지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니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까지.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다시 올랐잖아요. 다시 올랐습니다. 8월에 물가가 3.4%가 올랐습니다. 7월에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가 무려 1.1%포인트나 올라서 3.4%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작년에 기저효과가 없어집니다. 작년에 7월이 6.3%로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이루고 그때부터 피크 아웃이 됐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는 기저효과마저 없어지니까 소비자 물가는 3.4%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문제는 9월이에요. 9월. 9월은 지금 예상해보면요. 추석 대목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럼 3.4%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가 지금 9월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목리를 부리고 있고 러시아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산 여파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건데 이 폭등하는 것이 결국은요. 우리에게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구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감산을 하더라도 유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우리 성장은 굉장히 시원치 않습니다. 작년 3분기 0.2%를 시작으로 해서 말입니다.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0.3%예요. 2분기는 0.6%라고 하지만 저성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0%대의 성장세,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물가는 지금 3% 넘게 고공행진,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의 고물가인데요. 이게 한번 걸리면요 굉장히 큰 고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많이 오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시기가 바로 최악의 시기입니다. 예, 금리는 올라가죠. 그에 따라서 예, 살기는 팍팍해지죠. 소비는 덜 일어나죠. 그러면 기업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가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니까 기업은 살기 위해서 또 물가를 올려요. 그런데 기업 개인은 소비자는 또 소비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죠. 여기에다가 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돈 쓰기가 겁나는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진다. 이 말이 저는 점점 현실화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또 한 번 시작을 한다. 그러면 결국 시장은요 계속해서 물가를 올리게 될 거고 성장은 둔화될 거고 그에 따르는 경제 고통은 더 커진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